(1300여 년) 신라의 하늘을 바쳐온 첨성대. 동양 최고의 천문대로 알려진 이 첨성대는 그러나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다. 학자들 간의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천문대다. 이 토론회는 이 고건축의 송민구 선생. 첨성대는 종교와 과학이 융합된. 동짓날 일출 방향이 병주에서 약 30도. 첨성대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한다. 신라 선덕여왕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짧은 기록뿐. 과연 이 첨성대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오랜 세월 첨성대는 우리 문화유산 중에 가장 독특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다. 높이 약 9m의 돌로 쌓은 탑. 첨성대는 천문관측기구란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학계 일부에선 다양한 주장도 제기돼 왔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30년 전부터 시작됐다. 첨성대 토론회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천문학사, 역사에 관계된 학자들이 참 다섯 손가락 적기도 어려울 정도로 빈약하던 시절인데 제일 많이 자극받은 것이 일본 사람들이 역사 기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구경도 하고 싶어 하고 한국 구경한다고 하면 첨성대가 제1번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한일 천문학사 세미나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를 계기로 해서 그게 끝난 다음에 모두 경주를 갔어요. 1981년 제3차 첨성대 관련 토론회는 한일 양국 학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당시의 자료가 서울대에 남아있다. 첨성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논문집으로 정리돼 있다. 그 중에서 제작진은 독특한 주장을 펼친 논문을 한 편 발견했다. 첨성대 실측도를 바탕으로 첨성대의 위치에 대한 주장을 펼친 논문이었다. 당시의 논문 발표자를 찾았다. 명활산성, 명활산성. 올해 90의 송민구옹은 건축가였다. 박정희 대통령 때 전통 개성을 많이 그 양반이 주장을 하셨죠. 그러니까 건축에서도 옛날 거를 연구해서 뭘 개성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됐다.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한국의 건축 문화에 있어서의 전통 개성을 어디서부터 뿌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에서 신라 때 거를 후토로 살펴야 되는데 뭐 옛날 거 남아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백제 거는 거의 없고
남아있는 것을 약간 좀 남아있는 그것도 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첨성대죠. 그래서 첨성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답게 그는 첨성대 도면에 주목했다. 도면은 이미 1962년 실측으로 만든 것이었다. 정교한 건축물인 첨성대는 왜 하필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그는 첨성대의 모양과 위치에 흥미를 느꼈다. 송민공은 첨성대 방위각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첨성대 네 모서리는 동지와 관련이 있었다. 특히 두 모서리를 잇는 선이 동지의 일출, 일몰선과 일치했다. 천문학회에서 좀 모여가지고 그 첨성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중에 이제 모대학 교수 한 분이 같은 송씨인데 그러니까 나를 찾아와서 이걸 하니 당신 글 쓴 걸 내가 읽었는데 토론회를 하니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경주를 내려갔어요. 댓글 첨성대 그 토론회에 참관했어요. 막 때려부셨지. 한참 그래가지고 웃긴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물리대 서울대 물리대 교수가 한 분 계셨는데 젊은 분인데 그 사람 혼자 이제 내가 얘기가 맞다. 다른 거 들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훅 갚았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는 첨성대 위치에 특별한 법칙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동지 일출선을 강조했다. 그 연장선상에 김유신묘, 선덕여왕릉, 그리고 문무대왕릉인 대왕암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첨성대를 세운 선덕여왕의 무덤과 첨성대와 김유신묘. 과연 그의 주장대로 어떤 법칙성이 존재하는 것일까? 또한 동지 일출선을 강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동지 일출에 이건 뭐 내 학설이 아니고 뭐 최소한도 일본의 천문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지 일출을 옛날에는 1년의 초하루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초하루 시작 또 태양의 높이가 쫙 얕을 때 한별적인 약간 얘기해. 그래서 동지 일출을 갖다가 초하루로 하고 석굴암하고 대왕암하고 선언이면 동지 일출 선언입니다. 예, 아주 기가 막힙니다. 대왕암에서 맞이한 동짓날의 일출. 동지는 태양이 가장 낮은 곳에서 뜨는 날이었다. 이날 이후 태양은 점점 그 고도를 높여나갔다. 그래서 동지는 모든 절기의 기준이었다. 첨성대는 바로 이 모든 절기의 기준인 동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다. 특히 꼭대기의 정자석 두 모서리의 방향이 정확히 동지 일출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지난해 동지, 실제로 첨성대 일출을 관찰해봤다. 사실이었다. 정자석 두 모서리와 동지 일출의 방향은 정확하게 일치했다. 위성 지도를 이용 그 방향을 확인해봤다.
정자석 두 모서리를 잇는 연장선은 정확하게 동지 일출 방향과 일치했고 그 선 위엔 신라의 주요 유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첨성대가 하필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은 왜일까? 거기에도 어떤 법칙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첨성대 주변엔 많은 왕릉이 자리 잡고 있다. 오릉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와 아령부인 그리고 2대 남해왕, 3대 유리왕과 5대 파사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첨성대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면 할수록 수수께끼 풀듯이 되는 거죠. 옛날 거는. 현대는 아주 딱 밝히니까. 옛날은 안 그런 그냥 아무에 차 있는 거죠. 옛날 거는. 네. 해가 갈수록 우민물이 자꾸 쌓이고 옛날 거는 그런 거죠. 다.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같은 것도 비밀에 딱 쌓였다가 이제 차츰 밝혀지는 거죠. 첨성대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은 나일강변에서 시작됐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집트 나일강변. 그곳에 피라미드가 있었다. 오랜 세월 인류의 수수께끼로 남았던 피라미드. 최근 피라미드 비밀의 일부가 밝혀졌다. 바로 피라미드와 별자리와의 연관성이었다. 세계의 기자 피라미드 위치는 바로 별자리, 즉 오리온 벨트의 세 별자리와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위치뿐 아니라 별의 밝기와 피라미드의 크기도 비례한다는 법칙성이 발견된 것이다. 왜 이집트 왕의 무덤은 별자리일까? A kind of star image that looks very much like the image you have on the ground when you see it on a map or if you see it from above. There is a lot of arguments about this. Many Egyptologists are not happy with this. They say the Egyptians were not sophisticated enough to be able to do this. But there is many now astronomers who accept this theory because it fits the belief system. You know, the belief of the king wanting to go to this star region. In other words, they built a kind of paradise on the ground. 영생불멸을 원했던 이집트의 지배자들. 그들은 자신의 무덤이 별자리가 되길 원했던 것이다. 그것이 우주의 별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런 이집트인들의 인식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다. Yes, because that's the idea of the religious beliefs of the ancient Egyptians. They believed that when the human being died, his invisible parts, the soul, would go to the sky, but he left on earth another form of spirit, which they call the Ka. You mean the Ba and Ka? The Ba and the Ka. So he could return to his tomb. The tomb was, in a sense, the channel, the gateway for linking terrestrial and celestial worlds. So everything fits. It's not at all surprising to me that they built a giant area that represented the celestial region where they wanted to go. Of course, they couldn't go there physically, but they built a spiritual connection.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학설을 설파한 영국인 학자가 있다. 신의 지문의 저자 그레이엄 핸콕은 천문학과 역사의 접목을 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Hello. Very pleased to meet you. Welcome. Please come in. Hello. Pleased to meet you. Come on in. I think that any civilization that was aware that it was in danger, that it might be destroyed, would seek to find a way
to communicate with the future. And we have to be aware that any written language might not be preserved. It might be completely forgotten and therefore useless to present any writings. In 10,000 years in the future, who can read those writings? It's all lost. You need to find a universal language which any culture can decode and understand. And for me, this is the first amongst a number of reasons why astronomy is important, that it provides a universal language to speak to future generations. 우주를 빌어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각인시키려 했던 이집트 왕의 피라미드. 신라의 삼릉이 이와 똑같이 닮아 있다. 모든 의혹과 비밀은 역시 첨성대에서 비롯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문화재청에서 첨성대 정밀 실측도를 찾았다. 이 도면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문화재청에 보관되고 있었다. 예, 이 도면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첨성대 관련 도면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동우 박사님께서 그 소장하고 계시던 도면을 갖다가 그 복사를 해서 아주대학교 그 김장훈 교수를 통해서 우리 문화재청에 기증이 된 도면입니다. 문화재청이 보관하고 있는 첨성대 실측 도면은 복사본. 지난 1962년 제작된 이 도면의 원본은 지금 미국에 있다. 도면은 매우 사실적이다. 첨성대의 모든 면모를 담고 있는 실측 도면. 송민구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도면을 첨성대 연구에 이용해왔다. 정자석 도면과 실제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밀한 도면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도면 제작에 직접 참가했던 유문용 씨를 만났다. 그때가 62년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인데 그 외에 경주는 특히 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근데 갑자기 실측을 하니까 손이 모자라고 그 우리 건축가 4년 선배인 김한영 씨도 좀 동원을 하고 또 박물관에 그 있던 친구도 동원하고 했는데 특히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제 그 한 달 동안을 했는데 예산 때문에 꼭 그 해에 끝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시간은 짧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도 여행이 그동안에 쭉 했던 걸 밑에 삼아가지고 했다가 또 실패도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행이 한 달 만에 끝내가지고 그 다음에 63년도에 이제 도면을 그렸는데 도면 그리는 거 쉬웠죠. 실측 워낙 철저히 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짧은 기간에 그 추위하고 바람 맞아가면서 하는 게 그때 아마 사진 한 장 그때 개화나가 얹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전부 다 좀 추위 냄새가 웃긴 웃었어도 추운 건 역력했죠. 예. 5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정교함을 자랑하는 첨성대 실측 도면. 지금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여기가 돌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도면은 짧은 시간 부족한 예산으로 일궈낸 학계의 쾌거였다. 여기엔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이거죠. 여기 판석이 깔린 거거든 이게. 그럼 여기서 두 단이잖아요. 아까 사진에 보셨죠. 바로 전 국립경주박물관장 홍사준 관장이었다. 그리고 홍사준 선생님이 늘 여기였지만은 이건 국보 중에서 국보고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 없는 거다. 그리고 하필 27대 선덕여왕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은 그 전에도 천문을 봤겠지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서 저기 저 24절기라든지 그다음에 1년 12달 그다음에 한 달 30 그다음에
하늘에 28수, 그다음에 1년에 음력으로 362일이 1년이니까 윤달 포함해가지고 저 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양반은 일일이 지었어요, 실적화시키기 전에. 그래갖고 그 조수 있는데 너 거기 붙잡고 있어 그러고 돌고, 붙잡고 있어 돌고 사다리 놓고 그래서 이게 다 계속 씌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첨성대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됐을까? 태양을 잘 수는 없는 거고 그림자를 재거든요. 그림자에서 그림자 잘 긴 것이 일전에서 해가 제일 얕을 때 아닙니까? 그 날을 갖다가 이제 동지로 잡은 거죠. 일단 제일 밑에 일단 그림자 제일 기니까 그 첨성대 반경이 되는 거죠. 그게. 송민구옹은 독특한 주장을 펼친다. 첨성대의 모양은 바로 태양의 고도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 즉 황도곡선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목대기 세워놓으면 그림자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죠. 그 맨 꼭대기 점을 쭉 점을 찍어가면 그게는 카벌 그리죠. 그 일출곡선이라고 그러죠. 태양은 그 고도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진다. 12등분 하죠. 제일 얕을 때하고 제일 얕을 때하고 12등분 해서 한 달에 그렇게 변화하는가 그걸 다 알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 천문학 한 방법인데 그가 정확하죠. 그래. 정확하게만 재면 아주 잘만 하는 거죠. 태양의 고도에 따라 생기는 황도곡선. 이것을 적정 비율로 축소한다. 그런 다음 세워서 회전시키면 그것이 바로 첨성대의 모양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첨성대 크기와 비례 등은 어떤 기준을 사용했을까? 이성산성에서 매우 특별한 유물이 하나 발견됐다. 그것은 바로 자, 고구려의 자였다. 고구려 자의 한 척은 약 35.6cm. 이 고구려 자를 이용 첨성대 비례 등을 살펴봤다. 7단 1, 2, 4, 5, 4 복원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차값도 뭐 적고 여기 뭐 올라가는 것도 또 비율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25, 75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분석 결과 첨성대는 고구려 자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구려 자를 적용했을 때 첨성대 비례는 일정했다.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밑에서부터 기단석 위에서부터 그 1단하고 그다음에 그 4번째, 5번째, 그다음에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15번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11개 정도가 거의 오차값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당척 같은 경우는 한 5군데가 오차값이 좀 적고 한 척은 딱 떨어진 건 없어요. 오차값이 적은 반면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이렇게 미세하게 좀 균열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적을 거라고 생각되는 하단 부분에서는 오차값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봤을 때는 고구려척이 상당히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이처럼 첨성대는 태양의 높이를 응용, 고구려 자의 비율에 맞춰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최근 첨성대에서 수학적 법칙을 발견한 학자가 있다.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김장훈 교수. 선덕왕 27제곱 플러스 364 첨성대의 도의수의 제곱은 365의 제곱. 365는 하늘의 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27대 선덕왕이 첨성대를 통해서 364 첨성대를 통해서 365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등식이 피타고라스 정리와 함께 안에 숨어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첨성대 둥근 몸체는 모두 27단. 하지만 그 속엔 삼각형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 첨성대 기울기는 23.5도, 바로 지구의 기울기와 일치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일치하는 면들이 발견, 어떤 의미와 일치가 되고 수학적인 것과 일치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발견된다는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우연도 한 번 또는 많아야 2번까지는 우연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첨성대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여러 개가 나타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는 거고 누군가가, 즉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첨성대를 지은 신라의 건축자가 디자인한 것, 즉 설계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첨성대는 약간 기울어져 있다. 기계를 이용해 측정해봐도 완벽한 수직 상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우려도 많았다. 문화재청에서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 레이저로 첨성대 상태를 관찰해 오고 있다. 첨성대 몸체 곳곳에 관측용 센서를 부착해두고 있다. 과연 괜찮은 것일까? 1984년도부터 우리 문화재연구소에서 첨성대에 관한 구조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2007년도에 스위스의 스마텍사로부터 기계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여서 지금 현재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모니터링 해본 결과로는 첨성대의 어떤 이상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울어진 것은 왜일까? 이 도면에 보면 첨성대 바로 옆으로 큰 길이 나 있다. 이 도로의 영향이 아니라면 다음 가능성은 지진뿐이다. 그래서 특히 이 첨성대처럼 이 접착제, 시멘트 풀 같은 것이 없이 돌과 돌 위에 이렇게 축조된 경우에는 돌과 돌 사이의 마찰면에 의해서 지진에 저항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흔들어대면 마찰이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첨성대의 기울어진 면이 기울어진 그 상태가 지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마찰과 마찰에 의해서 어떤 기울어진, 이 미끄러진 흔적, 마찰을 극복하는 미끄러진 흔적이 있거나 그러한 마찰이 극복되면서 미끄러진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작위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첨성대 외부에 또는 수직 수평 줄눈 상태를 상당히 교란시켰을 것인데 물론 크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교란된 흔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것으로 봐서는 지진으로는 현재 이렇게 수평 수직 줄눈이 완벽하면서 또 곡선 그 인면 곡면이 스무스하게 완벽하면서 있는 현재의 첨성대 모양을
남겨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아닐 것 같고요.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 이곳엔 우리 역사 속에 등장했던 천문 관측대가 모두 실물 그대로 복원돼 있다. 첨성대 역시 약간 기울어진 모양 그대로 복원돼 있다. 과연 신라인들은 이곳에서 천문을 관측했을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작진이 직접 올라가 보기로 했다. 사다리를 이용 중간층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둥근 내부엔 길다란 장대석 2개가 설치돼 있었다. 요 위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20단 위에 정자석 위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면은 여기 의자만 하나 놓으면은 인체 비례학적으로 앉아서 관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장대석의 용도는 무엇일까? 19, 20, 21, 22, 23, 24, 25, 25단. 여기가 25단 여기 다리 쪽은 하네. 25단, 26단. 송민공은 장대석이 천문 관측자리라고 주장한다. 여기 사람 있죠? 예. 사람이 앉았을 때 높이거든요. 그거 맞고. 손에다 이거 책상. 여 맞고. 그 자체로 봐서 이게 참 이 자체가 교묘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첨성대 상부. 관측자가 24단 장대석에 앉으면 모든 천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춘추분 일남중 고도와 천구 적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24단의 중심이 바로 첨성대의 중심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첨성대 꼭대기는 어떤 공간일까? 좀 더 용이하게 일출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 사람이 동쪽을 이렇게 보는 거죠. 동쪽에 뜨는 별들이라든지 뭐 일출각을 본다든지 일출각이 계속 바뀌니까. 첨성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있었다. 관측자가 24단에 앉았을 경우 모든 천문 현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였다. 첨성대 관찰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심지어 꼭대기 판석 위에 누워서 관측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첨성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관측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간단한 측정 기구만 갖춘다면 어디서든 쉽게 관측할 수 있는 구조였다. 꼭대기 정자석. 여기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이게 꼭대기 제일 꼭대기 단인데 여기 보면은 이가 딱 물리게끔 이런 식으로 한쪽은 파고 한쪽은 음이 되고 암수가 되고 한쪽은 수수가 돼가지고 꽉 물려가지고 절대 못 움직이게 했다. 정자석은 서로 맞물리게 한 다음 꺽쇠로 고정한 구조였다. 이처럼 꼭대기 정자석을 단단하게 고정한 까닭. 그것은 기준점이 되는 절대각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기준점이 흔들릴 경우 모든 관측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구조로 만들었던 것이다. 1300여 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첨성대. 그렇다면 왜 하필 첨성대는 이 자리였을까? 뭔가 또 다른 비밀 혹은 안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조경학적 측면에서 첨성대 위치를 분석한 학자를 만났다. 성균관대 정기호 교수의 주장은 매우 흥미로웠다. 옥녀봉에서 동지 일출 방향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을 쭉 껐습니다. 첨성대가 어떻게 해서 저 자리에 놓이게 되었을까를 순리대로 보자면은 옥녀봉에서 동지 일출 방향의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상에 첨성대가 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첨성대를 처음 입지할 때는 그 선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한 선이 오면은 그 점이 정해지거든요. 그럼 다른 한 선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선도산에서 동서 방향으로 선을 그으면은 정확한 어떤 그 교차점에 첨성대가 오는 겁니다. 첨성대 위치의 비밀, 거기엔 산봉우리가 있었다. 그다음에 그 첨성대를 조형했다고 전해지는 선덕기왕 능이 또 그 선상에 놓이게 되는데 그게 옥녀봉에서 동지 일출 방향으로 그은 선이 첨성대를 지나서 선덕기왕 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석굴암이든 불국사도 결국은 경주의 중심에서부터 쭉 흘러오던 그 연장선상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연구를 통해서 쭉 가다가 첨성대하고 어떤 그 기준 경주의 기준축이 될 법한 어떤 그림을 만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첨성대를 중심으로 신라의 주요 유적이 배치돼 있다. 안압지, 불국사, 석굴암 등이 모두 첨성대와 일정한 법칙선상에 위치한다. 신라인은 왜 이런 배치를 했을까? 이렇게 해놔야 이게 변하지 않거든요. 참모하고 위치하고 방향하고 거리는 몇천 년 가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놔야 왕릉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 광자입니다. 그건 영원히 안 잊어버리죠. 예. 이게 무열왕릉을 첨성대하고 동지 일출선에 일치시켰다는 건 혹시라도 그 천지변에 있어가지고 자리가 바뀔 수 있었을 때 문무왕 왕릉이 어디로 갔냐 이게 찾으려면 그런 살짝 변하지 않는 축사에 있어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천본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첨성대와 관련된 더 놀라운 유물이 한 점 전한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바로 우리의 고천문도다. 이 천문도와 첨성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간단히 표시한다면 천문도입니다. 중국은 다 천문도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내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게 목적이 뭔가를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내용을 함축해서 이름을 진 것인데요. 예를 들면 천상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 그러니까 뭐 행성뿐만이 아니라 별 모든 천체들을 천상이라고 하고 그 천상의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천상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천상이라는 건 그런 뜻이고요. 열차라는 것은 열자는 이제 펼친다는 뜻이고요. 차는 순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을 순서에 준해서 일정하게 펼쳐놓은 그림이다. 그러니까 천상열차 분야지다. 분야는 각각 영역을, 구획을 정해서 그려진 그림이다. 첨성대 27단 보면 여기에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일부를 대입해봤다. 그 모양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첨성대와 하늘의 별자리, 이들 사이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천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컵이라는 게 하늘 보면 별들이 가득 쌓으니까 가서 중요한 별하고 사이에 그 간격에 맞춰서 돌을 딱 다듬어 놓으면 관측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돌컵이도 관측하기 쉽게 별자리에 맞추게 하는 게 나 혼자 생각이. 신라 왕도 경주의 한가운데서 숱한 왕릉 유적과 특정한 법칙성을 가진 채 1300년을 지켜온 첨성대. 하늘의 별자리와 지상의 돌무더기. 과연 이 둘 사이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첨성대는 과연 돌로 쌓은 천문대일까? 그 놀라운 수수께끼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